자, 우선은 이제 첫 번째 경기 스타드랜드 이제 마카비 하이파. 자, 우선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공격수 한 명이 결장. 그리고 이제 마카비 하이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결정자 누수를 간략하게 확인할 수 있고, 우선 이제 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4경기 연속 지금 무승부를 거두는 중으로 다소 좀 승리를 못하면서 아쉬운 성적을 내고 있지만, 그래도 뭐 여전히 홈에서는 일단 뭐 경기력이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네, 그러면서도 이제 공격 전개가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에도 어느 정도 홈 이점을 받을 것 같은 그런 렌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마카비 하이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3경기 이제 1승 2패로 좀 다소 부진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마카비 하이파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의 수비가 좀 좋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렌 원정에서도 좀 수비에서 고전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봐요. 자, 이렇게 이제 양 팀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 말씀드렸고, 자, 우선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이제 뭐 최근 마카비 하이파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좀 볼 점유율이 높은 편이에요. 자, 하지만 이제 스타드렌 역시 지금 어느 정도 볼 점유율을 기반으로 이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점유율 면에서 좀 우위를 점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마카비 하이파에 비해서 아무래도 좀 전력이 많이 강하기 때문에 좀 더 우세한 경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뭐 전력도 어느 정도 많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우세한 경기를 좀 펼칠 것으로 보인다. 네, 이렇게 한번 보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렌 같은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 이제 홈에서 좀 공격적으로 좀 나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기 자체도 좀 공격적인 양상으로 좀 흘러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렌 같은 경우에는 최근 계속해서 좀 무승부만 거두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원정에서 좀 수비가 안 좋은 그런 마카비 하이파 상대로는 좀 공격에서 굉장히 좀 유리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어느 정도 좀 우세한 경기를 펼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한번 렌이 좀 잡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스타드렌 승리 볼게요. 스타드렌 승에 이제 2.5 기준 오바. 네,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렌 승에 2.5 기준 오바. 자, 그 다음에 이제 레버쿠젠 대 이제 해켄. 자, 우선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양 팀 다 지금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한번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우선 뭐 이제 레버쿠젠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경기력이 굉장히 좋죠. 왜냐하면 이제 시즌 첫 경기부터 좀 기대 이상의 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지금 계속해서 좀 승리를 쌓아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좀 미넨 원정에서 후반 막판에 이제 페널티킥을 얻어 이제 동점골을 넣으면서 이제 홈 미넨 상대로도 굉장히 또 대등한 경기를 좀 치르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즌 시작하기 전만 해도 좀 레버쿠젠의 전력이 어느 정도 약화됐기 때문에 이번 시즌은 좀 다소 힘들다고 봤었는데, 초반부터 굉장히 좀 무서운 그런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지금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레버쿠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해켄 같은 경우에는 좀 전반적으로 이제 수비가 좀 좋지 못한 팀이에요. 그리고 이제 해켄 같은 경우에는 홈과 원정에서의 그런 경기력 편차가 클 정도로 좀 홈에 비해 원정에서의 경기력은 좀 많이 좋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레버쿠젠 상대로 원정 경기를 치르는 그런 해켄이기 때문에 경기력 면에서는 좀 다소 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레버쿠젠이 아무래도 좀 경기를 좀 지배하는 양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반코트 양상으로도 어느 정도 좀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레버쿠젠이 이제 해켄 진영에서 좀 볼을 소유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좀 길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격 패턴이 굉장히 좀 다양하죠. 뭐 이제 침투부터 시작해서 뭐 이제 컷백, 그러면서도 이제 종종 좀 중거리도 굉장히 좀 각이 나오면은 공격을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약간 다양한 공격 패턴을 통해서 좀 해켄의 수비진을 좀 괴롭히는 양상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전력, 뭐 이제 분위기, 흐름, 그리고 이제 경기력, 뭐 전부 다 지금 뭐 레버쿠젠이 우세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레버쿠젠 사이드를 보는 게 맞지 않나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뭐 레버쿠젠 승, 네, 뭐 핸디로는 뭐 마인승까지 보는 경기. 그리고 이거는 뭐 3.5 기준은 네, 오버 한번 보는 경기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네, 레버쿠젠 승, 마인승의 3.5 기준 오버. 자, 이렇게 이제 레버쿠젠과 이제 헤켄의 경기가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세르베트 대 이제 슬라비아 프라. 자, 우선 이제 세르베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 컵 경기에서 자신들보다 좀 이제 레벨이 낮은 팀 상대로 승리를 거둔 걸 제외하면은 이제 최근 리그나 안 그러면 국제 대회에서는 지금 승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컵 경기를 제외하고는 9경기 연속 지금 승이 없는 상태로 경기력이 지금 좋다고 보기는 많이 어려운 그런 세르베트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프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뭐 조라류한 상대로 진 걸 제외하면은 뭐 딱히 지금 진 경기가 없고, 그리고 지금 프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홈과 원정에서의 그런 경기력 편차가 좀 적은 편이라고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홈에 비해 원정 경기력이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은 그런 프라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 뭐 조라류한 상대로 이제 진 것도 이제 그 경기가 이제 플레이오프 경기였는데, 이제 1차전에서는 이제 프라하가 2점의 리드를 안고서 이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그 경기에서 이제 2차전에서는 나름 여유롭게 경기를 하다가 이제 조라류안한테 전반에 2골을 실점했고, 그러면서 이제 프라하 같은 경우에는 뭐 후반부터 각 잡고 좀 제대로 플레이를 해서 이제 2대1로 경기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유로파 리그에 진출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냥 좀 제대로 나서기만 하면은 현재 뭐 프라하 같은 경우에는 좀 굉장히 지금 무서운 팀이다라고도 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이제 간략하게나마 좀 소개를 한번 드렸고, 우선 이제 세르베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국 리그 내에서도 좀 자신들이랑 이제 비슷한 팀들 상대로 지금 결과를 못 내고 있고, 좀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 좀 더 체급 높은 프라 상대로는 좀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느 정도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런 요소들을 다 고려했을 때 이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원정이긴 해도 그래도 프라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저는 슬라비아 프라 프랜승, 죄송합니다, 슬라비아 프라 승, 그리고 고배당으로 이거는 햄무도전, 그리고 이제 2.5 기준 언더. 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슬라비아 프라 승, 햄무의 2.5 기준 언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약스 대 마르세유. 자, 우선 이제 아약스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지금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 그리고 이제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공격수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나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우선 이제 아약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자국 리그 내에서 좀 저조한 경기력을 좀 보여주면서 지금 흐름이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약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좀 최근에 공격 전개가 좀 별로 좋지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득점력에서도 많이 좀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성적 또한 지금 잘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런 지금 아약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무패 행진을 이어가면서 지금 좋은 흐름을 지금 이어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지금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편차가 좀 어느 정도 있는 편입니다. 홈에서는 이제 그래도 굉장히 좀 경기력이 좋은 반면 원정에서는 좀 홈에 비해 경기력이 좀 많이 안 좋다. 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지금 좀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드렸고, 우선 뭐 이것도 이제 경기 양상을 간략하게나마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아약스가 이게 홈이다 보니까 볼 점유율은 더 높게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봐요. 자, 하지만 이제 최근 뭐 아약스 같은 경우에는 좀 득점 기회를 그렇게까지 뭐 잘 못 만들다 보니까 좀 의미 없이 좀 점유하는 시간만 좀 길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왜냐면은 최소 이제 최근 이제 또 아약스 같은 경우에는 좀 답답한 그런 공격 전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약간 지금 이런 흐름이 계속해서 좀 이어질 가능성을 좀 어느 정도 염두를 해둬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마르세유 역시 지금 홈에 비해 원정에서는 공격 전개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좀 생각보다 좀 답답하게 좀 공격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뭐 아약스의 그런 공격, 그리고 마르세유도 원정에서는 공격이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좀 다소 답답한 흐름으로 흘러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단 뭐 이제 아약스가 지금 홈이라고 해도 최근 경기력만 봤을 때는 솔직히 아약스를 믿기는 좀 리스크가 크다고 봐요. 소지사랑님 반갑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최대한 지지 않고 지금 기복 없는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는 마르세유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네,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네, 마르세유 프랜승, 그리고 2.5 기준으로 한번 네, 배당 대비했을 때 언더 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마르세유 프랜승 2.5 기준 언더.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인저스 대 이제 베티스. 자, 우선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이제 레인저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 그리고 이제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골키퍼 한 명, 그리고 수비수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이렇게 지금 간략하게나마 지금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는 요 정도의 지금 결장자 누수가 있긴 하지만 기존 전력들이 지금 몇몇이 좀 부상으로 좀 결장인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 중에는 이제 좀 핵심 그런 공격 자원인 페키르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기존 전력들의 그런 결장까지 합치면은 베티스는 어느 정도 지금 전력 누수가 좀 큰 편이다, 이렇게 지금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자, 일단 뭐 이제 레인저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즌 극초반이긴 하지만 약간 좀 이제 레인저스라는 그런 네임 밸류에 비해서 좀 다소 아쉬운 성적을 거두고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뭐 현재 뭐 리그에서 지금 5경기를 치렀는데 뭐 3승 2패로 좀 다소 그렇게까지 뭐 만족할 만한 성적을 지금 거두고 있지는 못하는 그런 레인저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베티스 역시 좀 최근 경기력이 지금 좋지 못한 상태고, 그리고 특히 지금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지금 수비 밸런스가 무너지는 모습을 줄곧 지금 보이고 있어요. 가장 뭐 이제 최근 경기들만 봤을 때 이제 빌바오 상대로 원정에서 4실점, 그리고 이제 바르셀로나 상대로 이제 원정에서 5실점을 지금 연달아 기록을 하며 최근 지금 원정에서는 좀 수비가 무너지는 모습을 계속해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태에서 지금 레인저스 원정 경기를 치르다 보니까 베티스 입장에서는 좀 수비에서 좀 고전할 가능성도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네요. 자, 일단 이제 양 팀 같은 경우에는 좀 기본적으로 리그 차이가 그래도 많이 나요. 왜냐하면 이제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페인 라리가, 그리고 이제 레인저스 같은 경우에는 스코틀랜드 리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리그 수준 차이가 나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뭐 레인저스가 일단 기본적으로 홈 이점을 많이 받는 팀이기 때문에 강팀들도 좀 레인저스 원정에서는 다소 좀 버거워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베티스도 어느 정도 좀 고전할 가능성이 충분히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베티스의 원정 경기력은 별로 좋지도 못하고, 그리고 주전 선수들의 결장도 좀 많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전력 누수까지 고려를 하면은 이 경기는 좀 레인저스가 홈에서 좀 더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요거는 레인저스 사이드 볼게요. 레인저스 승,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요거 햄무 도전, 그리고 2.5 기준은 오바. 네,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인저스 승, 그리고 고배당으로 햄무, 그리고 2.5 기준은 오바. 자, 이렇게 이제 레인저스랑 베티스 경기가 마무리됐고, 그 다음에 이제 브라이튼 대 이제 아테네, AK 아테네. 자, 우선은 이제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뭐 훌리오 엔신소 정도를 제외하고는 지금 현재까지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결장 의심인 상황인 선수가 한 명 있는데, 지금 주전 공격수인 지금 솔리 마치가 지금 결장 의심인 상황이다. 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제 주전 수비수 2명이 결장 중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아테네 입장에서는 수비수 쪽에 좀 공백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지금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나마 볼 수가 있었고, 우선 뭐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최근 뭐 뉴캐슬과 그리고 이제 맨유를 연달아 꺾으면서 지금 시즌 초반부터 굉장히 좋은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이제 뭐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 이제 뉴캐슬과 맨유 상대로 이제 3골을 넣으면서 공격에서도 지금 폭발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지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 경기도 이제 경기 양상을 간략하게 봤을 때 일단 뭐 전반적으로 브라이튼이 좀 주도권을 가질 것으로 봐요. 네, 아무래도 이제 홈이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 뭐 이제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 경기 좀 주도권을 가졌다 보니까 좀 전력이 약한 아테네 상대로 좀 주도권을 가질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좀 라인을 올려서 어느 정도 좀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지금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압박 강도가 좀 높기 때문에 아테네 입장에서는 좀 볼 점유가 좀 상대적으로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볼 소유가 어느 정도 좀 힘들 수 있고, 그리고 측면에서 좀 수비하기가 많이 버거울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기동성이 좋은 선수들이 좀 측면 위주로 파고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아테네도 예외 없이 측면에서 좀 많이 좀 뚫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소지사랑님 별풍선 250개 아이고, 감사합니다. 소지사랑님 별풍선 250개 감사드립니다. 이거 그 일주일 그 패키지 신청하시는 거죠, 소지사랑님. 네. 그러면은 제가 일단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아이고, 250개 후원 감사드리고 제가 바로 이제 기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250개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가 지금 바로 쪽지 보내드렸으니까 한번 네,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리고, 그리고 이제 MLB 조합본이나 추천표는 제가 8시 전까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250개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지사랑님. 자, 아무튼 이제 계속 한번 이어서 가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테네도 좀 측면에서 수비가 많이 뚫릴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이제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이제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에서 이제 엔트워프를 상대했는데, 이제 1차전에서는 이제 한 명 퇴장당한 그런 엔트워프 상대로 이제 득점을 못하면서 졌고, 그리고 이제 2차전에서는 홈에서 엔트워프한테 이제 2대1로 지면서 좀 굉장히 좀 좋지 못한 그런 경기력을 보였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테네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엔트워프보다 이제 훨씬 더 막강한 브라이튼 상대로 좀 원정에서 좀 고전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저는 뭐 요거는 네, 아무래도 지금 뭐 최근 경기력도 굉장히 좀 물이 오른 브라이튼 사이드가 맞지 않나 생각을 해서 브라이튼 승. 네, 뭐 핸디로는 마이너스까지도 보는 경기. 그리고 이제 2.5 기준은 네, 요 오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중간에 좀 혀가 꼬인 점, 아이고,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브라이튼과 이제 아테네 경기까지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올림피아코스 대 프라이부르크. 자, 우선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올림피아코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공격수 1명이 지금 결장 중입니다. 자, 이렇게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확인할 수가 있고, 우선은 이제 올림피아코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긴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특히 지금 홈에서는 공수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편으로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이런 국제 대회 같은 데에서 이전부터 이제 홈 올림피아코스 상대로
거의 좀 모든 팀이 좀 많이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만큼 지금 홈에서 강한 면모를 보이는 그런 올림피아 코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좀 잘 나가다가 이제 최근 슈투트가르트와 이제 도르트문트 상대로 연패를 하면서 현재 지금 뭐 분위기가 그렇게까지 좋지는 못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실점이 많아지면서 좀 수비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계속해서 좀 보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다시 좀 반등의 여지가 있어야 하는 그런 지금 프라이부르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전반적으로 양 팀 다 이제 공수 밸런스가 좀 좋은 팀이긴 하지만 최근 상황만 봤을 때 올림피아 코스와는 다르게 지금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비 밸런스가 지금 많이 지금 급격하게 지금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좀 불안정한 그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경기에서도 프라이부르크가 좀 수비에서 어느 정도 좀 고전할 가능성도 염두를 해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림피아코스가 역배를 받았는데 현재 지금 상황에서의 그런 프라이부르크의 원정 정배는 딱히 메리트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좀 홈에서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이는 올림피아코스가 좀 더 우세한 경기를 좀 치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만약에 분석 결과 봤을 때 본다면 올림피아코스 프랜스, 네, 그리고 요거는 뭐 고배당으로 무승부도전, 그리고 어느 바로 만약에 접근한다고 하면은 저는 요거 한번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올림피아코스 프랜스 무승부에 2.5 기준 오버, 고배당으로 한번 도전해 보실 분들은 무승부, 안 그러면은 뭐 한번 어노바나 이제 핸드로 접근하실 분들은 뭐 프랜스나 오바, 네, 이런 식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제 유로파 리그 경기는 전부 다 마무리됐고, 그 다음에 이제 컨퍼런스 리그도 몇 경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랑크푸르트 대 이제 에버딘. 우선 이제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버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어요. 이렇게 지금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나마 확인할 수가 있고, 자,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좀 리그에서 아직까지 뭐 패가 없긴 하지만 지난 시즌과는 다르게 지금 답답한 공격 전개를 보이면서 공격력이 이제 현저히 좀 떨어진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 시즌에는 좀 수비가 많이 안 좋은 대신 폭발적인 그런 공격력을 보였다면은 이번 시즌은 뭐 현재까지 봤을 때 지난 시즌에 비해서 수비는 비교적 나아졌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 대신 공격이 확 죽으면서 현재 진짜 뭐 이도저도 아닌 그런 평범한 팀이 돼버린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좀 기존의 그런 프랑크푸르트의 강점이 지금 사라진 상황이라고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랑크푸르트는 뭐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을 할지가 좀 많이 궁금한 상황이고, 그리고 에버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로파 리그 플레이오프에서 이제 해켄한테 진 이후로 리그에서 지금 연달아 2연패를 지금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뭐 분위기가 안 좋은 그런 에버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리그에서도 지금 뭐 부진을 겪고 있는 에버딘,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프랑크푸르트가 높은 그런 볼 점유율을 바탕으로 이제 경기를 좀 주도할 것으로 봐요. 그리고 이제 최근 저 에버딘 같은 경우에는 저 수비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다 보니까 프랑크푸르트가 좀 더 이번 경기에서는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이제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뭐 리그에서는 어느 정도 좀 공격이 잘 안 먹히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 상대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력차도 많이 나고 좀 약팀이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좀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지금 현재 프랑크푸르트의 그런 공격력을 봤을 때 지금 쉽게 좀 대량 득점을 한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이제 방금도 말했다시피 상대와 일단 전력 차이도 많이 나고, 그리고 이제 에버딘 같은 경우에는 최근 연패 중으로 경기력도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좀 에버딘 상대로는 그리고 공격에서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뭐 요거는 가져간다고 하면은 그래도 프랑크푸르트 승에 마인슨까지 한번 네, 가보는 경기로 네,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네, 프랑크푸르트 승 그리고 핸디론 마인슨. 자 이렇게 한번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린스키 대 이제 알크마르. 자 우선 이제 지린스키 같은 경우에는 보스니아 리그 출신 팀으로 현재 지금 자국 리그 내에서도 2연패를 당하면서 좋지 못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이제 지린스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이제 경기들에서 득점 기회를 좀 많이 못 만드는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유효스팅도 지금 굉장히 적어요. 어느 정도 공격에서 지금 뭐 안 풀리는 모습 보이는 그런 지린스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공격 사이클도 많이 죽은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알크마르 같은 경우에는 현재 리그 전승을 달리는 중으로 지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현재 지금 최근 홈과 원정 상관없이 경기력 편차가 적고 그리고 공수 방면에서 좀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최근 약간 흐름만 봤을 때는 알크마르 굉장히 좀 매섭긴 해요.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알크마르입니다. 자 우선 이제 뭐 양 팀의 일단 리그 수준 차이도 좀 많이 크고 그리고 현재 지금 양 팀의 분위기도 굉장히 상반되어 있어요. 네, 지린스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반면에 이제 알크마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말씀드릴 거 없는 것 같아요. 네, 알크마르가 지금 뭐 지린스키보다 뭐 전력, 경기력, 분위기 모두 다 지금 우위에 있기 때문에 알크마르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약간 뭐 한 가지 고려 사항이라고 하면은 알크마르가 이제 국제 대회에서 원정 성적이 그렇게까지 좋지는 못했어요. 네, 통산적으로 봤을 때. 그 점 하나를 뭐 제외하고는 현재 뭐 알크마르가 뭐 주린스키에 비해서 다 우세하다 보니까 뭐 알크마르 사이드가 좀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알크마르 승. 네, 요건 한번 고배당으로 햄무 도전. 요 정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크마르 승에 이제 고배당으로 햄무. 자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레기아 대 아스톤 빌라. 자 우선 이제 레기아 같은 경우에는 뭐 폴란드 리그 출신 팀으로 이번 시즌 이제 리그 초반부터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그리고 홈에서는 좀 더 강한 면모를 지금 보이는 팀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홈 이점을 받는 그런 레기아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자국 리그 내에서는 홈에서도 이제 득점력을 많이 갖추면서 수비도 좀 비교적 안정적인 편입니다. 자 이렇게 좀 레기아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렸고 아스톤 빌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시즌 라인업을 한층 더 강화시켰지만 아직까지 이제 원정에서는 강팀들 상대로 좀 많이 밀리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렇죠? 이제 뭐 리그 첫 경기에서 이제 뉴캐슬 상대로도 좀 원정에서 많이 밀렸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리버풀 상대로도 이제 대패를 당하면서 지금 아직까지 강팀들 상대로 원정에서는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아스톤 빌라입니다. 그래도 뭐 이제 아스톤 빌라 같은 경우에는 뭐 자신들보다 전력이 약한 팀들 상대로는 이제 득점도 많이 하면서 굉장히 좀 우세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약간 그런 면모가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전반적으로 아스톤 빌라가 이제 좀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원정이라고 해도 이제 레기아와 아스톤 빌라의 그런 전력 차가 많이 나다 보니까 주도권을 갖는 팀은 그래도 아스톤 빌라라고 봐요. 그리고 어느 정도 또 이제 아스톤 빌라가 좀 측면 위주로 좀 공격을 해 전개해 나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자 그리고 지금 뭐 아스톤 빌라가 유리하다고 보긴 하지만 일단 이제 아스톤 빌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원정에서의 수비가 좀 많이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레길론 상대로 실점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레길론한테 이제 어느 또 좀 실점할 가능성까지 염두를 해두면은 좀 다득점 사이드로도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뭐 이제 레길론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홈에서도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제 아스톤 빌라 뭐 사이드를 보긴 하지만 그래도 과연 이제 대승까지 할 수 있을지는 약간 좀 의문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약간 요소들을 다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아스톤 빌라 승.
그 대신에 한번 이거는 고배당으로 햄무 도전해보는 경기. 그리고 이제 2.5 기준은 요거는 네, 오바 보는 경기로 네,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승 햄무의 2.5 기준 오바. 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디나모 자그레브 vs 이제 아스타나. 자, 우선 이제 디나모 자그레브 같은 경우에는 크로아티아 리그 출신 팀이고 현재 지금 리그 기준 3연승 중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나모 자그레브 역시 홈 2점을 많이 받는 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정에 비해 홈에서의 경기력이 더 좋다고 볼 수가 있고, 아스타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자흐스탄 리그 출신 팀으로 일단 득점력이 좀 많이 저조한 팀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최근 원정에서는 이제 승리한 경기가 이제 없을 만큼 지금 원정에서의 경기력이 좋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스타나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디나모 자그레브 상대로 친선 경기를 2번 가졌는데 이제 2번 다 일방적으로 이제 밀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패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경기가 이제 아스타나가 자그레브 상대로 이제 세 번째 경기를 치른다고 보면 되네요. 자, 우선 네, 요거는 이제 경기 양상 봤을 때 어느 정도 좀 디나모 자그레브가 이제 높은 그런 볼 점유율을 바탕으로 경기를 좀 주도할 것으로 봐요. 그리고 이제 아스타나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좀 전진성이 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다나모 자그레브가 어느 정도 좀 아스타나 진영에서 볼을 소유하는 시간이 많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일방적인 그런 경기 흐름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둬야 된다. 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재 뭐 전력, 경기력, 분위기, 그리고 모두 지금 자그레브가 더 우세하고, 그리고 이제 비록 친선 경기긴 하지만 자그레브가 이제 홈에서 이제 아스타나 상대로 4대 0으로 이제 완전 대승을 거뒀던 그런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약간 상대적인 그런 요소까지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이거 자그레브가 홈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대회다 보니까 이제 디나모 자그레브가 이제 좀 제대로 좀 준비를 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거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디나모 자그레브 승. 네. 그리고 이제 핸디로는 이제 마인스까지 본 경기.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유로파 리그와 이제 컨퍼런스 리그에 대한 경기 분석이 다 마무리가 됐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외의 경기 좀 몇 경기 한번 더 살펴볼게요. 자, 우선은 이제 파나티나이코스 대 이제 비아레알 네, 유로파 리그 경기죠. 파나티나이코스 vs 비아레알. 네, 요거는 한번 이제 고배당으로 무승부 도전. 아이고, 오늘도 띠자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2.5 기준은 저득점 라인 한번 도전해보는 경기. 네, 요 정도로 한번 보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탈란타 대 이제 라쿠프. 네, 요 경기는 뭐 아탈란타 승. 그리고 핸디로 한번 뭐 마인승까지도 보는 경기. 네, 요걸로 한번 이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클리프 브리어 대 베식타스. 네, 요거는 뭐 이제 승패보다는 고배당으로 네, 햄무나 무 중에서 하나 그냥 골라가는 경기로 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유로파 리그랑 이제 컨퍼런스 리그에 대한 이제 분석이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분석이 이제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뭐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이제 끝까지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